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로 저번 때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한번 결정하고 나면 다시는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시작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지금 하는 거는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백트래킹이니까 좀 물려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했다가 그게 아니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해가지고 앞에서 했던 거 되돌아가고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도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하는 그런 관점의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여기 어떤 거에서 많이 쓰일 수 있냐면 AI의 어떤 이 대표적인 관점에서 쓰일 수 있겠죠. AI 뭐 여러 가지 그 그리드 알고리즘도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쓰일 수 있겠지만 일단 이제 이 어떤 길을 찾아가는데 갔다가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다. 그러면 다시 백해서 되돌아왔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보고 갔더니 또 길이 막혔어요. 그럼 또 다시 또 와보고 그래가지고 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시작 위치에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는데 사용되는 것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백트래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백트래킹 알고리즘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우선 여러 경우의 수도 고려하긴 하겠지만 한 번 선택하면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선택했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시 바꿀 수 있다 하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 하죠. 그래서 뭐를 얻을 거냐 하면 이렇게 모든 경우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최적 결과를 얻기 위한 거다 하죠. 그래서 최적 결과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를 하는 것이지 뭐 그냥 대충 결과를 얻을 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제 준 최적 결과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그리드 알고리즘을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완벽한 최적 결과를 얻으려고 했을 때 쓰는 거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를 해야지 내가 지금 가는데 이게 최적 결과 쪽으로 점점점 접근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딴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걸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와 같이 이 최적 결과를 찾기 위한 거.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최소값일 수도 있겠고 최대값일 수도 있는 걸 그냥 평범하게 그냥 최대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 맥시멈 값이라고 하는 걸로 보고 그때 이걸 P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자료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선택하고 저건 저렇게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집에 들어가지고 물건을 이제 어떤 박스에 담아 가려고 한다. 근데 박스에 한 개가 초래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담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럼 모든 경우 수를 다 담아 왔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되겠죠. 처음에는 이 보석을 좀 넣었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넣어봤다가 또 돈도 넣어봤다가 뭐 이렇게 지폐도 넣어봤다가 뭐 동전도 넣었다 그런 거죠. 따라서 이같이 이 그런 어떤 항목들을 내가 넣으려고 하는 그런 항목들 그런 걸 선택 문제라고 하는데 X1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을 것인지, X2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판단 근거를 쭉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N개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 N개 항목들을 잘 선택해가지고 최대 결과를 얻도록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이 부분, I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 집합 SI 이로부터 선택한 에서 선택한 거죠. 이건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하려고 한다면 백트래킹은 다시
이 방법은 한 번 선택했다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선택 후 마땅하지 않다면 마땅치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마땅치 않은 경우 되돌아가야 돼. 되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야 되겠죠. 다른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선택했다가 아 그게 아니다라면 다른 걸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갔다가 아니네라고 되돌아가는 거. 그래 갔다가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가 아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갔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또 이 시점에 갔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가는 길은. 근데 난 이걸 선택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왔던 거죠. 여기도 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걸 선택했다. 또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되돌아가야 되는. 아 여기가 나 길이 아니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겠죠. 여기 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되돌아가야 되겠어. 이렇게 되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백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준 평가 기준에서 안 맞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가 계속 가는 거 이렇게 한 길로 계속 가는 거 또는 깊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깊게 가고 가는 거니까 이런 걸 갖다가 depth first 방식이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할 때에 너비 우선이냐 깊이 우선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 깊이 우선이다 해서 depth first 서치 DFS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적용한다. 물론 브래드포드 서치 방식으로 너비 우선 방식으로 다 한번 해보고 그 중에 또 다 해보고 그렇게 갈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리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이 뎁스 포 서치 방식을 가지고 간다. 이런 식의 다루는 문제가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 백트래킹 알고리즘으로서 적용하는 문제. 이게 이 앤퀸스 프로그램, 좀 줄여서 4퀸이라고 하는 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장기판이라고 둬도 되겠고 이 체스라고 하는 데서 들어가는 하나의 말을 보면 되겠어요. 그 네 개의 말인데 여왕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을 때 서로 간에 위협적이지 않게 한다. 이걸 좀 일반화한다면 네 개가 아니라 n 개로 해당되는 걸로 봐도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지도를 칠하는 데 생각하는 문제 저번 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 칠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그 그리디 알고리즘 가지고 하고 그리디 알고리즘에 이 바이파타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두 개의 색상만 가지고 다 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n 개의 색상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었죠. 선택을 잘못하면 시작을.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더 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때에는 이런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 이걸 컬러링 프로그램. 컬러링이라고도 하고 컬러링 맵이라고도 얘기하면 되겠죠. 그냥 줄여서 컬러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가방에 뭐 아니면 등산을 간다, 아니면 이민을 간다, 어떤 해외로 오랫동안 출장을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물건을 넣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크레딧 카드 하나만 덜렁 갖고 와도 요즘은 되겠지만 그런 거를 빼고
이 여러 가지 집에 있는 것 중에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문제. 그걸 담기 문제라고도 해요. 그런 걸 모르는 냅색 냅색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가 또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걸 다 다루지는 못하겠고 여기서 이 퀸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일즈맨 이 문제가 항상 이제 그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 판매원이 이 각 도시들을 돌고 어떻게 이 자기 자리로 자기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비용을 최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줄이면서 이 그 각 도시들의 홍보를 하고 되돌아왔을 때 또는 판매를 하고 되돌아오는 어떤 이 루트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TSP 프로그램. 트래블링 세일즈맨 또는 세일즈 퍼슨 세일즈 퍼슨스 프로그램 이렇게 이걸 줄여서 TSP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는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예, 실습 자료 드려야 되는데 수강 이번에 이제 그 진도를 좀 빨리 못 나가서 그거까지 해서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 파악하는 거 정도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을 depth first search 가지고 한다라 했어요. 여기에 적용하는 방법이 이 depth first search라고 하는 방식을 쓴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래프를 할 적에 그래프의 각 정점들을 방문하는 방식을 가지고 깊이 우선이냐 너비 우선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에 이걸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걸로 보자. 일반적 알고리즘 구성을 보자. 그래서 여기 depth first search라고 하는 거에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여기 노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노드에 해당되는 거로부터 근접한 것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근접한 노드들을 찾는다. 그래서 노드들이 방문한 걸 또 방문하면 안 되니까 이 B라고 하는 걸 방문한 걸로 표시하죠. 그래서 이 B에다가 방문한 걸로 일단 표시해 준다. 자꾸 방문하게 되면 결국은 이 무한 루프에 빠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 인접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갖다가 이 child라고도 해도 되겠고 또는 이제 이 그래프의 경우는 인접 리스트나 인접 행렬 리스트인데 여기서는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경우를 봐서 그냥 child라고 얘기할게요. 그 child가 B라고 하는 그 정점이 있는데 여기에 B라고 하는 노드가 있었으면 여기에 child U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U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내려가서 또 내려가 또 내려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That's for search라고 하는 거에 이와 같이 재기호출 방식을 가지고 써서 작성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다라는 걸로 일단 보시고 요게 이 NCase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이 네 개에 해당되는 퀸에 해당되는 거를 말에다가 또는 이제 이 배치라는데 장기판에 그 배치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시고 그걸 일반화했을 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저 깊이 우선 알고리즘이 적용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Q&A 개수가 4개밖에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판은 4 x 4짜리예요.
그래서 행과 열이 네 개씩, 네 개의 행과 네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배치하게 되는 이걸 판이다. 근데 그 판을 우리가 장기판이다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기판에 퀸이라고 하는 퀸이라고 하는 말 네 개를 배치하는 거죠. 근데 배치할 때 그냥 막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 위협적이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위협적이냐? 그 위협적이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같은 행에 해당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은 행에 있으면 위협이에요. 행에 두 개 이상 말이 놓이면 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퀸이 있으면 위협이다. 물론 같은 열에도 두 개 이상 있어도 위협적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각선에 있어도 또 위협이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있으면 위협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돼도 위협이겠죠. 이렇게 돼도 위협적인 거고 이렇게 된 것도 위협적이다. 이것도 위협적이냐? 이렇게 해서 위협적이다. 이죠. 그래서 위협적이지 않도록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걸 배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모든 경우수를 다 따져보게 되면 4 x 4짜리 행렬이니까 그렇다면 위협적이지 않도록 배치하는 이 가지수 몇 번 한 것 중에 하나 고르면 내가 찾고자 하는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을 찾는다 이죠. 그래서 4 x 4 행렬에다 하는 거니까 행과 열에 해당되는 거를 하나씩 하고 말의 개수가 4개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만큼의 이 가지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곱하면 256이라고.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따라서 2의 6승. 여기에 분명히 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4 x 4 퀸인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는데도 256개인데 256번인데 보통 저렇게 4개 가지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더 많겠죠. 그런 경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테니까 이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거 너무 많아. 이걸 줄이기로. 그걸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범위 내에서 제 결과가 나올 것이 256까지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냐면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죠. 해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해가 가능한 어떤 공간, 해 공간, 솔루션 스페이스.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걸 갖다가 행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다가 x1이라고 하고 이걸 x2라고 하고 이걸 x3라고 하고 그래서 행 단위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행에 해당되는 걸로 볼 때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행에 여기다 말을 하나 놓고 나면 같은 행에다 또 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행으로 또 두 번째 행에 말을 넣고 나면 세 번째 행으로 세 번째 행은 네 번째 행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해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에다가 말을 넣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를 1번 정점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붙여 볼게요. 그러면 몇 가지가 가능해요? 여기에서는
여기다 놓든 여기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놓으면 되겠죠. 이 첫 번째 행위니까. 따라서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조금 벌려서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1인 경우가 자, 이거 이렇게 쓰지 맙시다. 네, 여기도 좀 잘못 썼는데 여기를 X1이라고 쓸게요. 이걸 열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게 X1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열이 1일 때. 그래서 첫 번째 1의 열에다 갖다 놨을 때 한 가지 케이스. 그걸 인덱스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2번에다가 갖다 놨을 때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또 3번에 가능했대. 4번 위치에다 가능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와 같이 이것도 이제 이 번호는 나중에 쓰도록 하죠. 근데 만약에 요게 결정이 났어. 여기다가 퀸을 갖다 놓기로 했어.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되냐면 2번 줄에다 갖다 놓는데 2번 줄에는 여기다가 2번, 3번, 4번, 1번에다 결정했으니까 열은 2번, 3번, 4번 중에 하나에 되겠죠. 그러면서 위협적이지 않은 자리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따라서 그 다음 행은 여기서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두 번째 열은 1번 열을 갖다 했으니까 2번 열이나 3번 열이나 4번 열에 해당되는 걸 갖다 놓을 수 있겠다. 물론 하면서 이거는 결정적으로 저희 그 위협적이니까 가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답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간에 이 모든 경우 수를 한번 나열해 보자. 이렇게 조금 잘 그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행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갖다 놨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2번 다음에는 자, 여기다 2번 같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3번하고 4번밖에 안 남죠. 따라서 여기서 갈 수 있는 거는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걸로 가능할 수. 그리고 마지막 행에는 여기서 여기 하나밖에 안 남겠죠. 그럼 4번 열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x3은 3, x4는 이렇게 해서 열에 해당되는 위치들을 결정해 줄 수 있죠. 행과 열에 해당되는 거. 그럼 여기가 이번에는 2번, 1번, 2번, 4번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된 거죠. 1번, 2번, 4번을 결정을 하면 요거 하나 남죠. 그래서 여기는 3번에다 결정. 내가 번호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그다음에 여기를 3번을 방문하고 기피 우선으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를 방문하고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3번하고 4번 여기다 이렇게 놓으니까 1번하고 2번뿐만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 다 대각선이 돼가지고 위협적이죠. 근데 이거 위협적이지만 하여튼간에 답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하나 가능하다. 이게 답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네. 그러고 여기서 그냥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단 올라가 본다 이거죠. 또 다시 올라가서 4번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5번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올라가고 올라가서 다시 보니까 여기가 6번이 되고 여기가 7번을 방문하는 걸로 번호를 매겨 보자 이거죠. 꼭 번호를 이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이, 이 깊이 우선 방식으로 정점들 또는 이와 같이 노드들을 방문하는 순서에다가 번호를 매겨보죠. 다시 여기까지 오니까 6번하고 7번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 되죠.
여기는 퀸이 여기, 여기 또 퀸이 여기, 그리고 4번에 퀸이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3번에 퀸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거 맞나? 아까 이거였고. 조금 전 거는 이거였죠.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또 다른 경우에 보게 되면 여기도 두 가지가 1, 3이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하겠다. 1, 3. 그리고 2번하고 4번에 해당되는 것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여기가 2번에 해당되는 거를 가능해서 배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4번에다 넣자. 이게 이쪽 모습이 되겠죠. 또 하나는 1번 올라왔고 여기 3번에다가 이미 배치는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죠. 4번에다가. 그리고 2번이 여기 되는 거. 여기가 4번에 배치하고 여기 2번에 배치해서 이런 모습. 이게 답은 아니에요. 이거 위협적이다. 이거 위협. 이것도 위협. 이거는 이렇게 돼서 위협. 이거 위협. 음. 자, 그래서 일단 같은 열에 해당되는 거는 다 피했는데 대각선이 다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도 답이 아니니까 올라가. 여기서 더 갈 길이 없으니까 더 올라가. 더 갈 길이 없으면 더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3번을 다시 내려와. 그리고 아까 7번까지 했으니까 이게 8번이 되겠죠. 방문하는 새로운 노드. 자,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죠. 8번 다음에 9번, 여기 10번.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8번까지 갔다가 다시 옆에 걸로 10번, 11번. 이렇게. 여기도 12번. 이렇게 가능하겠죠. 여기는 2번과 3번, 여기 3번과 2번.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거죠.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 중에 배치는 위배됐지만 이렇게 되는 것도 한번 고려 대상에서 답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다. 모든 경우를 볼 거니까. 여기도 2에 해당되는 거니까 첫 번째 세 가지 켜수 나오겠죠. 두 번째 행위는 2번에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거. 여기서 넣고 시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1에다 넣었을 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에다 넣었을 때가 있고 4에다 넣었을 때가 있죠. 같은 열에 배치하지만 않게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도 1에 넣었을 때 이거하고 이거 가능하죠. 그래서 3과 4가 가능하죠. 여기 3과 4가 가능하죠. 다시 여기가 4번을 넣었다면 여기는 3을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또 여기도 세 개로 나눠질 테고 이것도 세 개로 나눠질 테고 이건 다시 두 개로 나눠지고 두 개로 나눠지고 이것도 두 개. 이건 한 개.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쭉 배치되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이 중에는 분명히 답이 있는 게 하나는 있다 이거죠. 적어도 한 개 있을 거다. 그걸 찾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갔더니 아니니까 그다음에 벗어나고 벗어나야 되는데 다 해볼 필요가 없죠. 어디서 중단하면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미 여기 보니까 이 위협적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단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전체 스페이스 그 솔루션 가능한 경우를 다 뒤져본 거다라고 한다면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가다가 아니다라고 싶으면 되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갈 필요 없다 이거지.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원에 이제 그뭐 하냐면 그 일부분만 가지고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백트래킹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이걸 한번 보죠. 1번에서 시작하는 걸로 보죠. 1번에서 아까 이경을 한번 봤어요. X1의 1이라고. 이걸 보니까 이번에는 이거죠. 2번에 해당되는 걸로 같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이 노드로 갔어요. 두 번째 더 한번 가보기 위해서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걸 배치했다. 1번에다 배치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제 말에 해당되는 거는 어디로 가냐면 2번에 해당되는 걸로 배치하죠. 여기다 2를 배치. 여기 배치하고 더 나가려고 보니까 이거하고 이거 사이가 뭐냐면 바로 벌써 이거하고 이거는 위협적이죠. 따라서 이거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끝까지 갈 필요 없겠다. 해서 이 백한다. 여기서 백해라 이거죠. 어디로 백하냐면 일로 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해보는. 이번에는 여기서 와가지고 보니까 2번에서 8번에 해당되는 정점에 갔어요. 아까 이건 3번이었고 이 밑에 건 안 했고 8번 해당되는 솔루션 스페이스에 8번에 해당되는 건데 이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표시상으로 제가 그냥 8번이라고 썼어요. 자,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8번에 갈 땐 3번에 해당되는 걸로 정점을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일단은 그려보게 되면 여기다가 퀸을 넣고 여기다가 퀸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지 않죠. 같은 행도 아니고 같은 열도 아니에요. 대각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협이 아니죠. 그러니까 8번에서 다시 이쪽에 해당되는 9번 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X3은 2라고 하는 걸 한번 가보죠. 이게 몇 번이냐면 9번으로 여기서는 솔루션 스페이스는 9로 표시됐죠.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위협이죠. 그럼 더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니까 되돌아가라. 여기서 일로 되돌아가라. 일단 여기서 되돌아가서 다른 길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뭐 어디다 넣어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같은 열이고 또 여기다 넣으면 같은 열이 돼서 안 되니까 4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게 바로 이거죠. 10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대로 되냐 보니까 3번하고 4번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자, 이거는 이런 모습이 되죠. 따라서 이것도 위협이다. 위협이 되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되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되돌아가서 일로 여기서 되돌아가니까 일로 그 다음에 2번에서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되돌아가니까 여기서는 여기다 찍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3번에다 넣지 말고 일로 되돌아가니까 4번을 한번 넣어봐라. 여기서 되돌아가고 여기서 되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이번에는 3이 아니라 4번에다가 퀸을 집어넣어라. 그게 바로 요거죠. 12번 노드에 해당되는 거. 12번 여기 와가지고 이번에는
또 다른 길을 찾아보니까 x 세 번째는 2번하고 3번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2번을 넣었을 때 못 넣어. 여기다가 2를 넣었어.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가야죠. 그렇다면 3을 넣을 수 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번하고 3번에 해당되는 게 위협이다. 따라서 이거 답 아니야. 되돌아가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그럼 다른 길을 또 찾아보니까 여기서 3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에다 넣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3번 열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자 이거죠. 3번 열에다 집어넣었더니 여기 3과 4가 3번 열이죠. 여기다. 그랬더니 3과 4가 위협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위협. 따라서 여기서도 더 진행하지 말고 되돌아가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죠. 모든 경우수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자, 되돌아가서 이쪽 길을 택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다시 되돌아가고 일로 와서 x1에 이번에는 두 번째 열에다 집어넣으라 이거죠. 이번엔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걸로 집어넣으니까 이런 모습.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능한 걸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니까 이렇게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가능하죠. 따라서 여기 x2는 1번에 해당되는데 열에다 넣었을 때 1번 열에 넣었을 경우가 가능하다. 그래서 1번 열에다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미 2번하고 1번에 위협적이죠. 이거 빼. 따라서 이거 되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이번에는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3번에다 넣어라 이거죠. 여기다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대각선이 돼가지고 위협. 그래서 되돌아가죠 이것도. 이번엔 다시 4번에다 넣는 거죠 여기다가. 그랬더니 위협적이는 않더라 이거죠. 일단은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잘 왔다. 다음 단계로 더 가봐라 이거죠. 이거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여기서 진행하자. 그 중에 하나가 2번하고 4번에 넣은 거니까 이번에는 1번하고 3번에 해당되는 걸 배치하는 걸 찾아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1번에 해당되는 걸 넣어보죠. 여기서 이번은 여기다 퀸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퀸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는 게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넣은 게 3번에 가능하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게 대각선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같은 열도 없고 같은 행도 없죠. 여기가 이렇게 결과가 얻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답은 x1, x2 자, 이런 걸 찾는 건데 퀸에 해당되는 거 답이 2번, 그다음에 4번, 그리고 1번, 3번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다. 이게 포킨스 프로그램에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된다는 걸로 여기까지만 찾으면 된 거죠. 끝까지 또 다른 거 또 있나 또 찾아봐라 그러면 다 해봐야 되겠지만 굳이 한 가지 답만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더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 결과를 찾았다. 그래서 이거는 위협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그
목록을 찾는 선택 항목을 찾아 들어가는 거. 솔루션 스페이스 이런 데서 이 하나를 찾아내는 이런 식의 방식을 뭐라고 하냐. 다시 말해서 솔루션 스페이스 여기 첫 번째 이게 집합인데 한 행에서의 열이 네 개 있죠. 그 열의 몇 번째를 찾을 것인지 그 선택. 그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 네 개 열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거. 이거는 세 번째 행에서 몇 번째 열을 고를 것인지. 이것도 네 번째 열의 행에서 몇 번째 열을 고를 것인지에 대한 거. 이게 바로 이 선택하는 이런 목록이 바로 백트래킹 알고리즘의 이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계속 진행해도 좋으냐 마느냐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진행을 할 수 있냐 마느냐라는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값이 유망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결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promising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와 같이 계속 가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겠다. 그거를 promising 또는 non-promise. 먼저 non-promising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본다면 이거는 솔루션 해 해를 찾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 또는 이런 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단계별로 이런 걸 마디라고 부릅니다. 이걸 마디라고 하면 그래서 경우 또는 마디라고 하는 걸로 한번 봐도 되겠다. 그럼 프라미싱은 해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로서 이와 같이 해를 찾는 경우죠. 색깔을 조금 다르게. 여기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더라 이거죠. promising. 여기서도 이렇게 가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가는 마디가 가능한 거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가능. 그래서 2번, 4번, 1번, 3번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의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디라고 하고 그 마디에 연결될 수 있는 걸 promising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promising이라고 하는 유망하다. 유망. 그 유망한 거를 골라내야 되겠죠. 유망하지 않은 걸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불합리한 일이다. 백트래킹 여기 이제 제가 자료 드린 거에 보게 되면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거의 목적은 또는 결과를 산출하는 거는 최적 결과를 산출하는 건데 마디마디마다 어디에서 유망성을 점거하는 거죠. 유망성을 점검하는 거고 이때 이 유망하지 않으면 유망하지 않으면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부모 마디로 부모 노드로 또는 마디라고 해도 되고 또는 노드라고 해도 되고 되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그 후손을 찾아보는 거를 검색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백트래킹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 depth first search라고 하는 깊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따라서 이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프로미싱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이 깊이 우선 알고리즘을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일반적 알고리즘 백트래킹 알고리즘 구조를 본다면 이렇게 되겠다. 계속 반복할 거니까 depth first search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체크 노드라고 해도 되겠죠. 마디 또 노드. 어디서 보냐면 현재 노드에서. 일단 이 노드가 더 진행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프로미스. 이 B라고 하는 이게 유망주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 이게 유망주라고 한다면 더 진행하면 될 거고 유망주가 아니라고 하면 리턴해서 되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이 B에서 솔루션이 있다라는 요 B만 가지고 솔루션이 된다. 위로부터 해가 존재. 한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인쇄하면 되는 거죠. 인쇄. 근데 아직까지 요쯤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럼 인쇄 다 할 수는 없죠. 더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뭐냐면 각 차일드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또 계속 진행해서 끝까지 갔으면 인쇄하는 거고 끝까지 안 갔으면 더 가봐야 되겠죠. 뭐를 보냐면 차일드 노드를 봐야 되겠다. 그게 디퓨전 알고리즘의 구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다. 뭐냐면 B라고 하는 노드의 차일드를 보고 그거로부터 다시 책섬이라고 하는 체크 노드 이렇게 디퓨전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거죠. 이게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조금 더 퀸을 4개짜리를 이제 일반화했을 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어 이제 알고리즘 한번 이제 그 작성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퀸의 개수를 그러면 4개가 아니라 이런 네 개에 있는 이런 간단한 형태만 가지고 해도 256가지의 어떤 솔루션 스페이스가 나오는 것 중에 골라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위협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그 판단 기준을 잡아가지고 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번 거를 조금 더 확장하자. 퀸의 개수를 n개로 늘리자. 그리고 그거를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자. 얘는 확대해서 4퀸이 아니라 n퀸. 퀸의 개수가 n개. 이건 어디다 배치할 거냐면 n by n이라고 하는 패스판에 판에다가 배치하는 거죠. 음.
이때 조건은 뭐냐면 위협적이지 않도록. 위협적이지 않도록 배치하는 건데 위협적이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같은 행, 같은 열, 대각선. 같은 행이 또 안 되고 같은 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대각선도 안 된다. 이렇게 배치한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같은 행위 하는 거는 저희 그 하나씩 하나씩 행의 값을 증가시키면 되고 같은 열에 해당되는 건 아까 솔루션 스페이스에서 보게 되면 다 저희 그 뭐 빼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배치한 것 중에 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각선 위치들에 배치됐는지 위치에 대한 배치 이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검사법에 대한 걸 한번 보자. 한번 이 퀸에 해당되는 걸 4퀸에 해당되는 걸로 4개 퀸이 있다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 2, 3, 4 열이 있고 퀸도 1, 2, 3, 4 있죠. 같은 행과 같은 열에 넣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넣다. 더 가까이 넣게.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그 이게 I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고 이게 J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고 그럼 뭐 1번 말, 2번 말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죠. 그러면 여기 1번 말에 컬럼에 해당되는 거 이거 컬럼 1번 말에 컬럼하고 그 다음에 열이에요. 2번 말에 컬럼 이걸 빼봐요. 그 절대값 보면 1번 말에 컬럼에 해당되는 건 얼마냐면 1이고 이건 2였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니까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거하고 뭐를 비교하냐면 1과 2 말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비교한다.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말에 어떤 이제 그 이름이라고 할 때 뭐 정보라고 볼까요? 네, 이걸 일반화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I라고 하는 말과 I와 J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퀸이 두 개 있다. I라고 하는 퀸과 J라고 하는 퀸이 있다라고 한번 보자. 그걸 갖다가 뭘로 나타내냐면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대각선 검사는 컬럼에 이제 그 COL만 쓸게요. I 퀸에 해당되는 컬럼이 어디 배치됐는지. 그다음에 J라고 하는 퀸 또는 J번 퀸에 해당되는 거에 배지 열은 어디 됐는지를 뺀 절대값하고 말 자체에 I라고 하는 퀸과 그 다음에 J라고 하는 퀸에 해당되는 거를 빼서 이렇게 보셔야겠죠. 조건은 이 조건이 됐으니까 이게 이 I 값이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I 값이 J보다 큰 경우 이렇게. 이건 뭐냐면 대각선 검사죠. 한 번 더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볼게요. 여기가 컬럼 COL이다. 여기가 퀸을 여기다 넣고 여기가 퀸이 하나 있고 1번이고 여기가
2번 퀸이고 그다음에 여기다 넣을까요? 아, 여기는 별로 안 좋네. 여기가 아이씨, 대각선 검사. 여기다 넣지. 1번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2번을 넣고 그다음에 번호가 할 수 없네. 3번 여기다 넣자. 그러면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거는 퀸 컬럼 퀸 2번에 해당되는 건 몇 번에 있냐면 4번이고 컬럼 퀸 3번에 해당되는 거는 3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이 2번하고 3번에 해당되는 건 4 빼기 3 그러면 1. 그리고 이게 좀 더 큰 값이니까 여기 3 빼기 1. 그래서 여기 얼마는 1. 이게 동일하죠. 그렇다면 같은 대각선이다. 그래서 이게 대각선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한번 볼까요? 여기가 Q1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어차피 대각선이지만 이것도 대각선이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Q1과 Q3 이것도 1번과 3번 퀸에 해당하는 경우도 대각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컬럼 물론 이게 대각선이 됐으니까 이거는 1번에 들어가 있고 3번 퀸에 해당되는 거는 3번 열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1 빼기 3 또는 3 빼기 1 이렇게 하고 는 이게 3 빼기 1이고 여기도 3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2가 되고 2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기 때문에 대각선이다. 하여튼 뭐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대각선 검사 요거를 넣어서 뭐를 보냐면 프로미싱 테스트 하는데 검사에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저걸 적용해서 이 n 퀸이라고 하는 퀸이 네 n 개 있을 적에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보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퀸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보죠. 퀸. 네, 배치해당. 각각 배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썼었죠. 지웠네. 여기 이 노드에 해당되는 걸로 줬었는데 이제는 노드보다는 퀸의 번호를 가지고 쓰면 될 거니까 퀸에 해당되는 번호를 1, 2, 3, 4 하는 걸로 한번 써보자. 이거는 퀸의 번호.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퀸의 이 i가 프로미싱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것이 유망하다라면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미싱이 true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i 값이 1, 2, 3, 4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i는 1번 퀸부터 시작해가지고 n번 퀸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i 값이 증가돼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n개에 해당되는 모든 퀸을 다 배치 완료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 된 이거는 퀸 n개 모두 배치 완료했다. 위협적이지 않게 배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뭐 하면 되냐면 인쇄해주면 되는 거죠. 인쇄가 컬럼을 인쇄해주면 되겠죠. 컬럼 1번 퀸에 해당되는 거
위치는 어떻게 됐고 2번 퀸에 해당되는 건 어떤 컬럼에 들어가고 물론 당연히 열에 해당되는 건 행에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됐고 열에 해당되는 것만 떠주면 되겠죠. 그래서 n번 퀸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것까지 인쇄해주면 n개 퀸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배치된 거다. 이거 완료가 됐을 때 얘기고 만약에 아직까지 배치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child 값을 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아까 depth for search 알고리즘을 정했을 땐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번에는 이 depth for search의 그 어떤 추리 모습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배치하는 거니까 이 아까 사각형 n by n 배열에다 배치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봐야 되겠다. 컬럼에다가 i까지 넣었으니까 i 플러스 1에다가는 J번을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 프라미싱인지 아닌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이번에는 퀸인데 이 퀸에 i 플러스 1번에 해당되는 것도 요 j 플러스 1에 해당되는 칼럼을 집어넣고도 가능한지 프라미싱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자, 그때 이게 뭐냐 이거죠. 프라미싱. 이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는 뭐를 가지고 해야 되냐? 이거는 위협적이지 않도록. 저거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프라미싱이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진행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뭘 가지고 하냐면 인덱스 값을 하는데 그 인덱스가 퀸의 위치예요. 그래서 위협적인지 아닌지 위협적 검사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 while문을 써서 변수 하나 써볼게요. k는 1이라고 하는 걸 넣어보고 1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찾는 값이 어떤 값인지 보자. 그리고 이걸 반복하기 위해서 스위치라고 하는 문서는 또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라고 하는 내가 이제 퀸이 있는데 퀸이 만약에 5번이었다 그러면 1, 2, 3, 4, 9 k 값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복해서 점점 자기 이 위치값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를 체크하냐면 대각선을 검사하자. I 퀸이 갖고 있는 그 컬럼의 위치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삽입할 수 있는 컬럼의 위치를 비교했을 때 동일한지 검사를 한다. 만약에 이게 동의하다면 같은 열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는 위협적이다는 얘기. 또는 이거를 뺀 절대값을 ABS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컬럼의 I 배열 I 퀸의 열 값하고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거에 열 값하고 뺐을 때 절대값하고 뭐하고 꽂냐면 I-K하고 동일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열에 해당되는 걸 검사하고 이건 대각선 검사죠. 이거는
동일 열 검사죠. 그래서 동일 열에 있든지 같은 대각선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위치문을 써서 이거는 진행 못하겠습니다. 그 열은 포기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위치문을 하나 더 썼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이 조건이 추가된 조건 하에서 계속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던 얘기는 false가 아니니까 다시 while물 돌아갈 수 있겠죠. 그때는 k값 하나 더 증가시키면 돼요. 잘 됐다는 얘기는 대각선에 위치하지 않다는 얘기죠. 위협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때는 return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false냐 여기서 나온 true냐에 따라서 대각선이냐 아니냐를 검사하게 되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 n개에 해당되는 퀸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그 배치하는 문제 백트래킹 알고리즘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백트래킹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죠. 백처리.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눈여겨 보시고 더 진행하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완료하고 이제 한정 분기라고 하는 걸로 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그리고 다음 주에 보증 수업 기간인데 한번 빠진 적이 있죠. 9주차에. 뭐였더라?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좀 쉬었다가 5분만 쉴게요. 12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